오늘 하루도 고단한 삶의 현장에서 애쓰신 우리 시니어 가족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즘 시장 바구니 들기가 겁난다는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시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의 막힌 가슴을 뻥 뚫어드릴 역대급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정부가 무려 25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풀어 민생을 살리겠다고 전격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큰 돈이 누구에게 어떻게 흘러가서 우리의 주머니를 채워줄지 제가 하나하나 상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다시 피는 봄이 더 알찬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지원금은 예전처럼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은 그야말로 숨이 턱 막히는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파 한 단을 집었다가도 가격표를 보고 슬그머니 내려놓게 되는 것이 지금 우리 서민들의 솔직한 심정이죠. 여기에 중동에서 들려오는 전쟁 소식은 기름값을 밀어올리고 대출이자까지 널뛰게 만들고 있습니다. 평범한 가장들에게 식비와 관리비를 내고 나면 수중에 남는 돈이 거의 없는 것이 슬픈 현실입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아우성이 전국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정부도 이 위급함을 인지하고 마침내 특단의 대책을 내놓기에 이르렀습니다. 과연 이 25조 원이라는 숫자가 우리의 식탁 위를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 거대한 예산 집행 뒤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지급 기준의 대변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25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은 그 규모부터가 압도적입니다. 지난해 집행되었던 민생지원금이 약 14조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이 정도 금액이라면 침체된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에 충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정부는 이를 전쟁 추경이라 부르며 물가 폭등이라는 재난에 맞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푸는 것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서민 경제의 툭을 막겠다는 필사적인 조치인 셈입니다. 돈의 규모가 커진 만큼 수혜를 입는 분들의 혜택도 이전과는 차원이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예산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일까요? 모두가 행복할 줄 알았던 이 발표에 뜻밖에도 누구는 제외된다는 차가운 소식이 섞여 있다고 합니다. 과거의 지원금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에는 완전히 다릅니다. 정부는 이제 보편적 복지보다는 정말 도움이 절실한 분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선별적 집중을 택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소득에 따라 1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를 받으셨겠지만 이번엔 그 단위부터가 달라집니다. 상위 소득자에게 돌아가던 예산 약 10조 원을 과감하게 삭감하여 취약계층에게 몰아주기로 한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작은 돈이지 몰라도 하루가 급한 서민들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큰 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가 집중 지원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지급 대상자를 나누는 그 예리한 기준,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번 지원의 핵심 타겟은 약 310만 명에 달하는 우리 사회의 기둥이자 아픈 손가락들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그리고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족이 그 최우선 순위입니다. 정교하게 계산된 바에 따르면 이분들에게는 1인당 최대 1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만약 부부가 함께 수급자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가구당 2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만질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한 달치 생활비를 넘어 밀린 공과금이나 병원비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금액입니다. 정부는 이 돈이 시장으로 흘러들어가 소비를 진작시키고 경제의 선순환을 만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살고 계신 지역에 따라 보너스가 더 붙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수도권 거주자들은 모르는 오직 지방 거주자들만을 위한 파격적인 혜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의 가장 특징적인 점은 바로 지방 거주자 우대 정책이 강력하게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비해 경제 기반이 취약한 지방 도시들은 작은 위기에도 상권이 쉽게 무너집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지방 소도시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게는 추가적인 지원금이 더해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히 인구 소멸 위기 지역에 대해 더 과감하고 획기적인 지원을 하라고 직접 지시했습니다. 기본 지원금에 지역 우대 금액이 얹어지면 지방 거주자분들은 훨씬 더 든든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보안을 지키며 어렵게 생활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받은 현금이 우리 삶의 질을 어떻게 바꿀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런데 현금 지원 외에도 매달 나가는 고정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제도가 또 하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특히 반가워할 이 소식, 자녀와 손주들의 용돈 문제까지 해결해 준다고 하는데요.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교통비, 무시 못할 수준이죠.
이제 그 걱정도 나라가 덜어준다고 합니다. 현재 15번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최대 53%까지 돌려받는 K패스 제도가 한층 업그레이드 됩니다. 이번 25조 원 추경을 통해 환급 한도가 상향되고 할인폭도 훨씬 넓어질 예정입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그동안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만 13세에서 18세, 청소년 275만 명이 새롭게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학원과 학교를 오가느라 교통비 부담이 컸던 우리 자녀와 손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죠. 가계 지출에서 교통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면 그만큼 식탁 위에 고기 반찬 하나가 더 올라올 수 있습니다. 정말 꼼꼼하게 준비된 정책처럼 보이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처럼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이 엄청난 돈을 풀었을 때 우리가 감당해야 할 나라 빚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모두가 반기는 지원금 소식 뒤편에는 전문가들의 깊은 한숨과 걱정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올해 발행해야 할 적자 국채 규모만 해도 무려 109조 원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나랏빚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또다시 천문학적인 돈을 푸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비판입니다. 돈이 시장에 너무 많이 풀리면 오히려 물가를 더 자극해 지원금을 받아도 물가가 더 오르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빚부터 갚아 경제 체질을 튼튼히 해야 한다는 주장과 당장 굶어 죽을 지경인 사람부터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빚띠를 물려주지 말아야 한다는 걱정 섞인 목소리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정부는 이 딜레마 속에서 과연 어떤 묘수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국가의 미래와 당장의 생존, 무엇이 우선일까요? 결국 이번 25조 원 추경은 우리 사회가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할 무거운 숙제이자 기회입니다. 누군가에게는 100만 원이 새로운 삶의 희망이 될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국가 부채에 대한 걱정이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변의 가장 어려운 이웃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손을 잡아주는 것이 시급하다는 사실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어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한 푼의 누락도 없이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기는 언제나 있어 왔지만 우리는 늘 그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며 오늘까지 걸어왔습니다. 이번 지원금이 여러분의 꽉 막힌 가슴을 조금이나마 뚫어주고 다시 한번 웃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주머니가 넉넉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날까지 저도 발빠르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되었다면 잊지 말고 주변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큰 힘이 되고 다음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힘든 시기이지만 추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따뜻한 봄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언제나 따뜻한 봄날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정보의 모든 것 다시 피는 봄이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채널 다시 피는 봄은 언제나 여러분의 든든한 편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